안녕하세요. 가우디 선생님 이병기입니다. 오늘은 가우디의 장식 노트 세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가우디가 이 책의 이 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는 장식을 흥미롭고 이해될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다. 이렇게 목적을 밝혀놨는데 오늘은 그 목적 중에 흥미롭기 목적 중에 흥미롭기 위해서는 장식이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전 이 이야기가 가우디의 건축관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. 장식을 흥미롭고 이해될 만한 것으로 두 가지거든요. 흥미롭다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어떤 관심을 이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사람한테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될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건 그것의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저는 여러 차례 가우디 강연하면서 가우디 강연 제목을 이성과 감성으로 빚은 건축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었는데 여기에서도 가우디의 그런 건축관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. 다 함께 읽어볼까요? 장식이 흥미롭기 위해서는, 그러니까 인터레스팅 하기 위해서는 시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고 모티브를 구성하게 하는 대상을 재현해야 한다. 모티브에는 역사나 전설, 어떤 행위와 상징, 한 인물과 그의 삶, 행적과 열정에 관한 전설 같은 것이 속하며 자연과 관련해서는 동물과 식물, 지형이나 광물의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있다. 선, 면, 입체의 형태와 이 모든 것이 조합된 기하 역시 하나의 모티브가 될 만하며 이들 간의 대비는 선면 입체의 대비죠. 아름다움의 근본 가치 중 하나인 비례에 도움을 준다.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.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.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. 하나의 대상이 지극히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그 대상을 유용하게 하는 물적인 상태가 아니다. 그것은 마련된 재료. 여기 마련된이란 건 스페인어로 디스포니블레.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건축 재료, 뭔가를 만드는 재료를 말하는 거죠. 이미 마련된, 준비되어 있는 마련된 재료와 그것을 통해서 제공해야 하는 용도를 모두 염두에 둔 상태에서 무엇 하나 넘치지 않는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. 일반 형태. 일반 형태라는 것은 La forma general. 전체에 다 해당하는,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형태라는 것은 그 존재를 총망라하는 형태, 전체적인 형태. 전체적인 형태라는 말도 좋은 것 같아요. 스페인에서 말로 이 general이라는 말, 일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랑 조금 어감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반이라는 말을 사전상에 따져보면 이 굉장히 넓은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군인들 중에 무슨 병과를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지휘하는 사람은 제네랄, 그래서 대장 이렇게 부르죠.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집안 총정리, 무슨 완전히 집안을 전체를 다 청소하고 그런 림피에사 제네랄.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하면 총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그런 의미로 모든 것에 다 관여되는 아주 전체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여튼 La forma general, 일반 형태는 여기에서 탄생한다. 대상과 재료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많은 부분의 형태를 La precisión, 정밀하게 하기 위한 사안들을 제공하며 그 밖의 부분은 대비를 통해서 결정된다. 그러니까 가우디는 이 일반 형태, 전체적인 골격을 잡는 형태라고 할 겁니다. 형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,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마련된 재료와 제공해야 하는 용도를 모두 염두에 둔 상태에서 무엇 하나 넘치지 않는 형태를 이루는 것, 그것이 전체 일반 형태를 만들고, 자잘한 형태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. 대상과 재료를 보전이라는 건
conservar. 그러니까 사실 건축 형태의 뭐 정말 많은 부분이 건축물 자체를 보호하는 데서 나옵니다. 예를 들면 건축물의 코니스, 처마 이런 것들, 위에 지붕의 경사진 지붕이나 뭐 기둥의 지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실은 건축물 자체를 보존, conservar,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보존하고 쾌적한 상태로 살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존하는 데에서부터 많은 부분의 형태가 정밀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건축물이라는 것의 일반 형태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죠. 그런 것은 형태를 정밀하게 하기 위한 사안들을 제공합니다. 그리고 그 밖의 부분은 이 일반 형태와의 대비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아주 재미있는, 뭐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즉, 일반 형태가 만족스러운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그 주변을 훨씬 더 만족스럽게 한다. 그러니까 전체의 골격이 일반 형태가 만족스러운 형태를 갖는 것이 그것과 그 주변, 왜냐하면 그 주변의 것은 이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니까요, 훨씬 더 만족스럽게 한다. 만약 이를 통해서 얻어낸 형태가 역동성이나 분위기상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제서야 그 형태를 고무시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장식적인 모티브들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. 이는 그것이 가진 기술적인 물질적인 부분을 사라지게 하고 그 대신 대상의 성격, 캐릭터라는 것을 통해서 면밀해진 상황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한 형태들을 선보일 것이다. 캐릭터, 성격은 장식의 판단 기준이다.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페이지가 마무리됐는데, 이 뒤에 연결되는 페이지에서는 아마도 이 성격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죠. 이 건축에 있어서 캐릭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어요. 아마도 가우디보다 조금 더 전에 뭐 루드나 물레 같은 사람들이 캐릭터 이런 얘기를 했었죠. 뭐 거기까지 이야기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뭐 충분히 재미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다시 정리하자면 가우디는 장식이 흥미롭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고, 그래서 이 작품이 그 관찰자와 서로 뭔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? 시적 아이디어를 떠올릴 만한 그런 대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했고, 그 대상에는 딴딴딴딴 나오는데, 우리가 무슨 가우디가 동물, 식물, 뭐 지형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다 가우디에서 레퍼런스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동물, 가우디가 많이 사용했었죠. 식물 많이 사용했고, 지형도 많이 사용했어요. 우리가 뭐 밀라주택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서 지형적인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몬주익이 아니라 몬세랏 산의 이야기들을 하곤 하잖아요. 그죠? 광물의 세계가 어떻게 건축에 표현될 수 있느냐면,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, 이것도 광물의 세계입니다. 그리고 뭐 직육면체, 뭐 이런 정팔면체,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결정들도 다 광물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. 날씨가 되게 춥네요. 덜덜 떨리는데 긴장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추워서 떨리는 거예요. 되게 춥네요. 여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나 전설, 동물과 식물, 광물의 세계를 뭐 이런 것들도 모티브가 될 만하지만 선, 면, 입체의 형태와 이 모든 것이 조합된 기악 역시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가우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어떤 대상이 지극히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물적인 상태가 아니라 무엇 하나 넘치지 않는 형태, 이루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. 이 일반 형태에서 이 일반 형태,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자세한 부분은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데서 나오는, 뭐 그건 건축 역사에서 언제든지 그래 왔었던, 그리고 이 일반 형태와 대비를 이루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
건축물은 좀 더 자세하게, 더 정밀하게, 더 만족스러운 형태를 갖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살펴볼 캐릭터라는 것과,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네요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